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과학 해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 활동지 2페이지 먼저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영양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활동지 순서대로 할 거니까 여기 수업 보이는 화면대로 필기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빈칸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로 음식물에 들어있는 친구래요. 이 친구 우리가 그림 퀴즈로 친구들이 내주면서 맞춰줬었죠?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면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 영양소, 그리고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화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빈칸에 채우시면서 수업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양소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영양소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그러면 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양소냐? 이 세 가지를 뽑은 이유는 이 3대 영양소는요. 이 친구들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밥, 빵, 그리고 국수, 감자, 고구마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요, 일단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면 우리 힘이 나고 그렇죠? 그게 그냥 옛말이 아니라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3대 영양소에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이 있었죠. 근데 그 세 친구들 중에서 이 탄수화물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막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탄수화물의 적정량 이상으로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그러면 에너지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생기겠죠? 그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과잉 섭취하고 에너지를 쓸 만큼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은 남은 탄수화물은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면서 이제 체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탄수화물 종류입니다. 요거는 우리 실험하면서도 살짝 봤었죠. 탄수화물 종류에는요. 우리 포도즙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물엿, 엿당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감자, 쌀 이런 거에 많이 포함된 녹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그냥 이제 하나의 TMI인데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에서 요 탄자 있죠? 요거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원소기호 외운 것 중에 원소기호 외운 것 중에 잠시만. 원소기호 외운 것 중에 탄소라는 거 기억날 거예요. 탄소 C, 대문자 C로 표현했던 거. 그리고 수로 시작하는 거 우리 원소기호 외울 때 제일 먼저 1번에 있었던 친구죠. 누구? 수소 있고요. 그리고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까지 포함해서 탄수화물은 요런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종류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들은 탄수화물에서 요 탄수 개수가 몇 개인 거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탄수화물 이름이 왜 탄수화물인지 그리고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탄소가 6개 모여 있는 거에 따라 얘는 어떤 당, 포도당, 12개 있다. 그럼 몇 당 이런 식으로 탄소 개수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요번에는 생선, 콩, 두부, 계란, 살코기 등에 풍부하게 포함된 단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일단 주로 몸을 구성하고요.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돼요. 주로 몸을 구성한다. 어떤 것을 구성하냐면 여러분들의 근육, 그리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 요런 여러분들의 실제 그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탄수화물이 주로 에너지원이었죠. 근데 만약에 에너지로 쓸 탄수화물이 없다. 그러면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백질의 특징,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요거는 단백질이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요 말은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죠. 근데 면역 체계에서 이제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면역력 키우는데도 단백질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몸에서 수분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요거에는 이제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로 몸을 구성한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된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효소라는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 효소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번에는 우리 땅콩, 버터, 참기름, 깨 이런 친구들에 많이 들어있는 친구예요. 지방이죠. 지방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방은요,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돼요. 요것도 이제 그냥 간단한 특징인데 몸을 구성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 피하지방이라는 게 있죠.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섭취한 음식, 남은 잉여분을 지방의 형태로 우리 피부와 근육 사이에 층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서 비상시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밑에 이런 지방층이 있어서 단열 효과도 나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낼 수 없을 때, 에너지를 낼 탄수화물이 없을 때 이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탄수화물이 없다. 그런데 내가 계속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지방이 그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면서 지방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3대 영양소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3대 영양소를 제외한 부영양소 한번 볼게요. 부영양소 종류에는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영양소는 우리 앞에서 봤던 3대 영양소와 다르게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에너지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멸치, 다시마, 버섯 등에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소 무기염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기염류는요, 일단 여러분들 뼈, 이, 혈액, 이는 그 치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는 혈액 이런 친구들을 구성하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친구입니다. 중요한 친구겠죠? 근데 이 무기염류는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뭐 멸치, 다시마, 버섯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이제 무기염이라는 영양소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종류에는요,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죠. 원소기호 외울 때 이름 봤던 거죠.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이 있습니다. 나트륨 우리 체내 수분 조절하는 거, 철분 섭취하라고 하죠. 우리 철분 섭취할 때 보조제 있죠. 칼슘, 칼륨도 우리가 뼈 튼튼해지라고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마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칼슘 뼈와 관련된 거였고요. 칼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가끔 눈 밑에가 파르르 떨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요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냐면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 알약으로 이제 섭취가 가능한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 또는 약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요런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과일, 채소 등에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바이타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비타민 말하는 거예요. 비타민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바이타민이라는 용어로 변경된 겁니다.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불러주세요. 바이타민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바이타민이 뼈를 구성한다던가 내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구성한다 요런 게 아니에요.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 바이타민은요,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러면 적은 양이면 섭취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이타민을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면서 섭취량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양이라도 항상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결핍증, 어떤 결핍증 있나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요거 이제 보통 외우기 쉬우라고 좀 그리는 게 있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바이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요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이타민 뒤에 알파벳을 붙여서 이제 부른 바이타민 종류를 이제 일컫는데, 각각의 바이타민 종류별로 부족하면 어떤 결핍증이 나타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바이타민 A가 부족합니다.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요, 사람 얼굴을 그릴 건데,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결핍증이 야맹증이라는 게 있는데, 야맹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어떤 물체를 식별할 수 없는 거, 식별하기 어려운 걸 야맹증이라고 합니다.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결핍증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요, 여기 입 모양인데 바이타민 C가 부족하다 하면 보통 이제 괴혈병이라고 하는데, 괴혈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잇몸이나 치아 그런 데서 이제 출혈이 있고 좀 치아가 물러진다던가 요런 증상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요런 괴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몸통 그려주면
크게 D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바이타민 D입니다. 이건 팔 그냥 그려주고 바이타민 D인데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요. 보통 구루병이라고 해요. 보통 구루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뼈가 휘는 거. 뼈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 뭐 허리라던가 또는 뭐 다리, 안짱다리 같은 것처럼 뼈의 변형이 일어나요.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의 결핍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리고 바이타민 B가 부족해요. 바이타민 B가 부족하면요. 지금 이 친구처럼요. 팔다리가 퉁퉁 붓게 돼요.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기병이라고 해요. 팔다리가에 뭐 염증이 나서 통증이 있고 퉁퉁 붓는 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각기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이타민이 섭취가 부족하면 이렇게 온몸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항상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이타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섭취하는 우리 물 한번 볼게요. 물은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예요. 몸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물인데, 이 물은요, 영양소나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해 줄 수 있어요. 뭐 강 따라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듯이 그 물에 영양소도 흘려보내고 노폐물도 흘려보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물은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이거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해변가, 한번 모래사장에 있는 바닷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햇빛이 내리쬐는 가장 더운 시간대 우리 모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뜨거워지죠. 반면에 물은요 천천히 뜨거워지고요. 이제 해가 진다. 그러면 모래는 빨리 이제 식고 물은 천천히 식는 그런 거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물은요 빨리 뜨거워지거나 빨리 차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한 햇빛을 내려쬐어 받는다 할지라도 막 햇빛만큼 막 몸이 막 100도만큼 뜨거워지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해가 진다 해도 뭐 우리 몸이 막 0도씨로 내려간다거나 그러지 않죠. 이렇게 체온 조절, 우리가 좀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 이런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양소의 종류와 특징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양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내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지 그 과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이 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